전희경 의원이 밝힌 국회 정상화의 길. 미군, 한반도 주변 전력 급속 증강 속내는 문재인 탄핵 청원이 드디어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청와대는 답변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설마 국민이 뽑았기에 대통령이 중도에 그만둘 수 없다는 뻔한 소리는 하지 않겠지요? 그럼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게 아니고 다른 외계 종족이 선출해서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을 방관한 건가요? 이런 걸 두고 자충수라고 하는 겁니다. 월요일 아침 네이버 뉴스 랭킹입니다. 1위가 그동안 대통령과 임종석이 교대로 아랍에미리트를 드나들더니 아무런 성과 없이 3조 원이나 되는 아랍에미리트 원전 계약이 날아가게 생겼다는 뉴스입니다. 우리 정부는 길게는 15년 동안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정비 계약을 수주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정비 사업 단독 수주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산업부와 원전업계에 따르면 바라카 원전 운영사인 나워가 3년이나 5년으로 기간을 나눠 정비 계약을 맺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 한 곳에 몰아주지 않고 여러 업체와 계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결국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단독 수주를 설득했지만 수포가 됐습니다. 원전업계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이번 계약 방식 변경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전 정권이 해놓은 걸 까먹고 있네. 나라 망가지는 징조라며 이게 정상 아니냐? 자국 내 불량식품으로 등록해놓고 수출한다면 어떤 나라가 살까? 라고 문재인 좌파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일침을 날렸습니다. 중앙일보는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 5월 4주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이유 중 1위가 모름, 응답 거절이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지 이유로 모름 무응답이 늘어나는 게 정부 입장에서 반길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그저 대통령 얼굴만 봐도 좋은 사람들만 문재인 지지자로 부각된다면 일반 지지층엔 반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정치라는 프로세스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체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정책에 상관없이 무조건적 지지만 보내겠다는 태도는 민주주의 공동체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26일 오전 12시 기준 해당 소식을 접한 온라인 누리꾼들은 무려 1,800여 명이 환하열을 클릭하며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순공감 순으로 댓글 몇 개를 소개해보자면 비유지비는 설문, 문재인 대통령 잘하는 거 같습니까? 20대에서 30대 여성, 네 잘하죠. 설문, 어떤 부분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20대에서 30대 여성, 아몰랑이라며 무조건 지지에 대해 조롱했고 TND9은 개돼지들 수준이라 조소했고 러브는 역시 골빈 좌파들이라고 힐난했습니다. SWD2는 이미 종교화되어서 그래. 남들이 볼 때 멀쩡한 인간들이 사이비교주한테 홀딱 빠져서 전 재산 털어먹고 가정 파탄 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여기서는 파탄 나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문제지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변희재 대표 석방과 관련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3년 자유통일 토크 콘서트 사진을 게재해놓고 소견을 남겼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변희재가 보석으로 석방된 지 며칠 지났다. 보석을 거부하고 버티다가 강제로 끌려 나왔다. 구치소에서 강제 퇴거 당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우파에서 보기 드문 빗장을 가졌다. 나하고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인물은 인물이다. 태블릿 PC 조작 주장했다고 명예훼손이라. 나도 태블릿 PC는 조작됐다고 생각하는데 진태 생각이라고 적으며 앞으로 함께 투쟁할 뜻을 나타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5일 국회 정상화와 관련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화 및 사과, 경제정책, 북핵 및 외교 안보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시 바삐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을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시킨 폭거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도 있어야 한다. 민생을 끝없이 추락시키는 잘못된 경제정책, 북핵 및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고 오직 국민을 위해 야당과 머리를 맞대려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희경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것이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유일한 길이자 빠른 길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이 시간을 기다리며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희경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지난 한 달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민생투쟁 대장정을 펼치며 국민들의 삶의 현장, 일터를 찾아가 생생한 말씀을 들었다며 국민들은 한결같이 살려달라고 하신다.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고 하신다.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재앙을 불러왔다고 말씀하신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희경 대변인은 여당이 내팽개친 민생을 살피는 제1야당을 향해 집권 여당은 대권놀이라며 헐뜯기에 여념이 없다. 실력도 없고 도덕심도 없는 정권이라며 자신들이 국민을 표로만 보고 온통 총선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상대방도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념에 경도돼 민생은 파탄났다. 반민주의회 폭거로 점철된 패스트트랙은 원천 무효라며 집권 여당과 들러리 야당의 사과도 없었다. 말로는 민생 운운하며 추경 타령이지만 재해 추경의 선심성 총선용 추경을 뒤섞어 피해 주민들을 볼모 삼고 있는 청와대와 더불어 민주당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회 정상화가 가능하겠는가라고도 했습니다. 전희경 대변인은 청와대 연출, 국회의장 조력, 더불어민주당의 주연, 들러리 야당의 지원 사격으로 대한민국 역사는 거꾸로 퇴행했다며 이제는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미래를 직시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항공모함 2대를 일본에 있는 유엔 사령부 후방기지에 배치키로 했습니다. 퇴역한 스텔스 전폭기를 재가동하고 해상 차단 전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진심은 무엇일까? 미군 관계자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 엄포를 놓는 이란이 북한과 손잡을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 핵물질이 이란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해상 선박 환적 차단 작전에 대량 살상 무기 이전 차단도 추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또한 북한이 미북 대화를 깨고 핵과 ICBM 실험을 재개할 경우 한국군의 도움 없이 인도태평양 사령부 단독으로 북한에 대한 고피 작전이나 공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차원에서 주일 미군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례적인 해공군력 증강을 들여다보면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작전을 준비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등 7개국이 연합으로 북한 선박의 정제유 석탄 불법 환적을 단속하면서 동시에 북한 대량 살상 무기가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게 미군 측 설명입니다. 나아가 비핵화 협상 파기에 대비해 군사적 선택지를 늘리기 위한 용도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지금 극심한 석유난으로 고통받고 있기에 이란에 대량 살상 무기를 주고 대신 석유를 받을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이란은 대놓고 핵무기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의 필요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북한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4월 28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을 밝혔다고 이란 국영TV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해 8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할 당시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의 북한 방문 계획은 핵미사일 관련 양국의 협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심각한 에너지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선 남아도는 핵미사일을 이란에 주고 이란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거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란이 핵을 가지는 것은 미국의 해로운 일이고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는 일이므로 북한에 나쁠 게 없습니다. 이란은 핵을 가지면 중동의 맹주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 여깁니다. 만약 북한과 이란 간 핵석유 물물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한국에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화염과 분노, 북한 절멸이라는 말이 횡행하던 2017년보다도 더 높아집니다. 일본의 증강되는 미군 전력과 다국적 연합 전력 임무는 얼핏 불법 환적 제재에 국한되는 것 같지만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까지 염두에 두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수단을 접은 것으로 비칩니다.
남북 협력과 평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한국을 군사동맹국으로서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배제된 미북 전쟁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런 전쟁이 나면 한국 국민이 볼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5월 2에서 8일 남중국해 일대에서 일본, 필리핀, 인도가 참여하는 4개국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반도를 담당하는 미 7함대가 주도한 이 훈련에 한국 해군은 없었습니다. 미북 간 군사적 긴장은 북한이 협상 종료 시점으로 제시한 연말이 다가올수록 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이 소식에 네티즌들은 무려 6,200명 이상이 좋아요를 클릭하며 북폭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미국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해상순항 미사일을 북한 핵에 대한 영내 억지 수단으로 논의 중이라고 피터 판타 미 국방부 핵문제 담당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판타 부차관보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해 북핵에 따른 핵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을 묻는 미국 소리 방송 기자의 질문에 미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전술 핵무기는 갖고 있지 않다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술핵은 국지점 등 전술적 목적에 사용하는 소형 핵무기로 6.25 전쟁 직후 주한 미군에 200발 안팎이 배치됐지만 지난 1991년 9월 한반도에서 전면 철수한 바 있습니다. 판타 부차관보는 해상순항 미사일은 전술 핵무기가 아닌 사거리가 긴 전구 무기에 해당되지만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다른 전장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상 발사 순항 미사일은 영내의 확장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안으로 들어왔는지 여부를 적이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25일 오후 일본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에 도착하면서 3박 4일간의 일본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5시 30분쯤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3박 4일간의 일본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나흘간의 긴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 1992년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5904님, 정상영님, 김정영님, 이인영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